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이 하루 종일 여의도 일대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충돌 현상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에 예상되었던 이재명의 집회 참석. 저도 그랬잖아요. 이거 문제가 많다고. 아니, 현직 대통령이 말이죠. 이런 뭐 집회에 나간다는 거 저는 듣보잡이에요.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자, 근데 이재명이 나간다? 이거 개딸들한테 주는 시그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내란 청산은 끝까지 해야 되겠다. 암적 세포다. 암세포나 마찬가지다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이거 뭐 대통령이 나가지고 선동선전하는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는데 결국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꼬리를 내린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기본이죠. 이런 집회 가서 어떤 일이 나올지 알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호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아니 저도 이제 경호 파트하고 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거를 뭐 당일날 내야 이걸 결정합니까? 벌써 말이죠. 대통령 이런 행사 간다 그러면은 오래전부터 현장 검증, 도상 검증 다 해요. 그러면 이미 결론이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가는 건 위험하다. 예? 그러면 아예 간다는 말을 안 했어야지. 이거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다 하나하나 따져보십시오. 예, 경호실 불러다가 운영위에서 불러다가 언제 이걸 검토했느냐. 그리고 정말 경호상 불가한다는 판단은 언제 결론을 내렸느냐. 그러면 그 전후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가겠다고 했다가 안 갔다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는 경호상으로 조금 우려가 있어도 그냥 가겠다고 해서 그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아니 되겠습니다 하고 안 간 건지 그 과정을요. 결정 과정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진실 게임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 않은가. 매우 참 우려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성호가 SNS에 이 잔당,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 공무원들도 전부 다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계엄의 반성 없이 선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단죄 청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거야말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예. 자, 그래서 계엄에 대한 반성? 저도 그랬잖아요. 저 스스로도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아니 꼭 이 판에 계엄이 필요하냐. 예, 그런데 이거는 통치권자가 이거는 뭐 법에 보장된 대로 국정 마비 때문에 계엄을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중요한 변수일 수 있고 그렇다고 이제 탄핵이 정당하냐 안 하냐. 이것도 보는 시각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탄핵이 헌재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우려 그리고 이제 상당한 하자가 있다. 이게 곽정은과 그다음에 이 홍장원의 그야말로 이제 의정 그리고 한덕수의 의정 이걸 볼 때 탄핵의 법률적 근거가 상당히 빈약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증오와 선동을 이어가는 사람들로 해서 또 이거 다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변의 우려와 비판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내란의 주범들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는데, 내란의 주범들 지금 이미 주범이라고 여권이 보는,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 지금 다 구속돼 있잖아요. 구속이 안 돼 있어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뭘 또 조지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란, 그러니까 이제 특검을 더 연장시킨다는 것이 이런 취지의 특검 연장이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까지도 지금 전부 내란 제보센터를 만들어서 공무원들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다음 단계로는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경우에는 조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정말 이게 일종의 이제 공포 분위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추경호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특검이 몇 가지 질문에 그러니까 이 판사가 아니 2분 동안에 공부가 가능하냐? 예, 그리고 의총 소집한 거하고 내란 표결을 방해하는 거하고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그야말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권이 보장받는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서 좀 이건 다퉈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 기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김건희 여사 오늘 구형이 떨어졌어요. 예,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후 진술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형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성남시가 말이죠.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상당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신상진 성남시장의 발빠른 이 조치가 그야말로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지금 회수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재산을 성남시 차원에서 말이죠. 정부가 안 하는 것을 예, 왜 검찰이 안 하니까 정부가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성남시가 지금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좀 지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전옥현 안보정론 TV가 제 방송에 정식 저의 공식적인 방송은 전옥현 안보정론 TV입니다. 앞에 TV 전옥현 안보정론 가짜입니다. 그리고 TV2 이것도 전부 가짜입니다. 제가 법률적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까 요 가짜 만드는 유튜버 전부 내리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본사에도 이의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방송에는 현혹되지 마시고요. 젊은 분들에게 제 방송을 많이 좀 권유해 주셔서 제가 빨리 150만, 200만을 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실한 여론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지금 이재명이가 오늘 가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요 대행진에 참석할 경우에는 경호상 우회 요소가 있다. 그래서 우려가 된다. 안 가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어떤 행사냐? 오늘 7시에 개최되는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이 사회 대개혁, 길기도 해요. 시민 대행진입니다. 예, 그래서 경호상의 우려로 인해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제만 하더라도 용산 대통령실에서는요. 현장에 나가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위대한 국민에 대한 감사를 당시 현장에서 직접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지만은요. 결국은 경호상의 문제를 고려해서 불참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이 경호상의 결정이 불가하다는 게 정말 오늘에야 결정이 난 것인지 아니면 이미 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개딸을 비롯한 대국민 메시지 성격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의도적으로 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이런 거를 좀 밝혀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래 말이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연설하거나 또는 응원봉을 들고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수 군중이 밀접하기 때문에 현장 통제가 어렵고 그런 그 집회의 특성상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래 이재명은요, 오늘 특별 성명을 발표한 직후에 나는 개헌과 같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참석해야 한다.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시민의 한 사람이 돼요? 대통령은 잔악계나 시민의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대통령실 참모들도 경호 문제로 참석을 만료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예. 아니, 대통령은요, 이유가 어떻든 밉거나 곱거나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잖아요. 국가 수반이고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 원수예요. 이걸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집회가 여의도에서 다양한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충돌은 있었지만은 대형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급차까지도 출동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말이죠. 지금 신자유연대가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 역에서 그리고 비공식 경찰 추사는 400명. 그래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자,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 당사로 행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유대학은 오후 4시에 국민 당사 앞에서 계엄 사과 반대 집회를 열었고, 경찰 추산 200명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는 홍대서부터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 지금 진보 보수 유튜버들이 같은 공간에 모이면서 크고 작은 갈등과 충돌이 있었는데요. 예,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말이죠. 또 그런 인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보단체에서도 저녁 7시부터 지금 의사당역에서 대대적인 시민 대행진을 가졌고 한 1만 명 정도의 예상이 된다.
그리고요, 지금 보수 성향의 자유민주주의 청년들도 오후 5시부터 의사당 역 인근에서 지금 계몽절 집회를 가졌어요. 보수 성향의 자유민주주의 청년들 계몽절 집회. 신고 인원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무려요, 기동대가 83개 부대 5,400명이 지금 배치가 됐다는 겁니다. 5,400명. 그리고 이제 이 좌파들도 말이죠. 진보 성향의 촛불행동 이런 데서 지금 이제 국회의사당 인근, 그리고 이제 또 광화문 광장에서는 자주 평화통일연대, 그리고 민노총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국회의사당 인근 앞에서 집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난장판이 벌어졌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황교안 총리가 이끄는 자유와 혁신당도, 그리고 지방에서도 곳곳에서 지금 진보 좌파와 그리고 또 우파 간의 그런 집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도요, 기독교, 또 이 가톨릭도 마찬가지, 기독교 협의회, 그러니까 좌파 기독교 협의회하고 좌파 원불교 측에서도, 천도교 측에서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자, 의협도 마찬가지로 집회를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5.18 단체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여의도 일대가 아주 난리가 났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이정재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가 끝날 무렵 몇 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개헌 관련 사전 논의가 없다면 2분가량의 통화로 내란 공부가 가느냐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요, 추 의원이 지난 12월 3일 날 11시 20분부터 윤 대통령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 5초간 통화했는데, 이때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추 의원은요, 통화에서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들었을 뿐이고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직후에 의총 장소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로 바꾼 사실에 비춰볼 때 표결 방해 의도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정현 부장판사가요, 원내대표가 의장을 소집하는데 의총을 소집하는 게 본회의 참석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판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특검은 뭐라고 하느냐, 장소를 바꾼 게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다. 거기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은요,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의총을 소집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은요, 추 의원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이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지는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1955년도 대법원 판결문을 태블릿 PC에서 내려받은 것도 공모증거다라고 주장했지만은, 추경호 의원은 무슨 소리냐, 그건 보좌진이 공유한 것이고 나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 예,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는데 이런 것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김건희 여사, 이 최후 진술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혐의가 지금 여러 개가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구형이 떨어진 것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혐의는 이제 주가 조작 사건, 그다음에 통일교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 자, 그리고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구형이 되겠습니다. 결심 공판. 여기에서요,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지금 20억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내년 1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추징금 8억 1144억 원, 1144만 원, 8억, 정작법 위반에 관해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천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추징금 9억 4,8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거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위에 있었다, 이러면서 이런 구형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통일교 결탁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종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렸고 선거의 공정성과 의제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라고 밝혔어요. 반면에 김 여사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예. 자, 그래서
부인한 내용을 보면은요.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방조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손모 씨와 비교할 때 김 여사는 손 씨와 달리 2차 주포 등 핵심 관계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시세 조정을 인지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야말로 이 주식 거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 요거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거, 특검은 58건이나 된다고 하지만은 지금 김은건 여사 측에서는 14번밖에 안 되고 이것조차도 명태균이가 일방적으로 보내준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명태균을 만난 것은 대선 앞두고 윤 대통령과 이준석, 김종인 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움을 부탁한 것일 뿐이다. 예. 그래서 여론조사를 의뢰해 받아봤다. 이런 특검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영선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했고요. 그리고 통일교 샤넬백 2개, 그리고 이제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샤넬백 2개 받은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건 의례적인 선물 정도로만 생각하고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재판을 만기기 직전에 최후 진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자리에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서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신뢰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요 관계는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성남시가 지금 이제 가압류한 거 있잖아요. 법원에서 담보 제공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성남시 주장이 먹힌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요, 이미 정영학, 남욱, 김만배, 유동규 일당을 상대로 해서 13건 총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이건데 법원에서 처음으로 지금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진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판단은요, 천화동인 5호, 그러니까 이제 정영학이가 거거든요. 정영학이 이 천화동인 5호 명의로 예금 채권 300억 원, 가압류, 요거를 중앙지법이 담보 제공하라 명령을 밝혔습니다. 이 담보 제공 명령은요,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굉장히 큰 소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진 시장이 아주 잘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 명령은 정약 측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의 은행 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법원은요, 성남도경 측에 120억 원을 공탁하라고도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남시의 이 가압류 신청이 법률적으로 지금 받아들였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예, 그래서 담보가 제공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천화동인 5호 계좌 300억 원은 전면 동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이런 처분 행위를 정의하기는 절대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는요, 이번 결정이 현재 심리 중에 있는 김만배의 4,200억, 남욱의 820억에 대한 12건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도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옳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원인 사실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의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된다. 나머지 5,300여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결 조치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정성호의 SNS 글인데요. 야,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특검을 연장해서 새로운 특검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말하자면 이제 법률적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법정 안팎에서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증오와 선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청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결이다. 헌법과 법치를 수호할 법무장관으로서 민주공화정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의 주범들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칼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빛나는 응원봉을 흔들고 헌법과 법치 수호를 외치는 국민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해 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후퇴타 세력이 후퇴시킨 대한민국을 다시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무이자 사명이다. 우리 민주주의 놀라운 회복력과 대한민국의 주인은 권력자가 아닌 국민임을
확인하는 오늘은 빈치 혁명 1주년이다. 아주 말은 멋지게 잘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